일본은 김민재와 손흥민이 유럽 경기장에서 그들의 선수들을 차례로 이기는 것에 질투했다. 유럽에 있는 한국 선수들 중 황희찬은 정말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축구계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다. 이번 주는 한국 대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 황희찬은 맨시티전에서 결승골을 넣었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손흥민은 리버풀전에서의 한 골의 활약. 그보다 심판이 너무 심한 경기였지만 메리스는 히샬리송 손흥민의 한 라인이 좋았어. 역시 리치가 사이드에서 빛나던 것이 새로운 발견이다. 스포츠 강했어. 손흥민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몇 골 더 들어갔을 것 같아.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피니쉬, 퀄리티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거기에 이번 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라는 대열을 낚은 황희찬 선수의 득점까지 한국 선수들의 빅클럽을 상대로 한 경기력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지난 9월 30일 디하 한국 시간 영국 홈구장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7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2대1로 이겼다. 황희찬이 해결사였다. 1대1로 동점 상황이던 후반 21분 결승 득점을 성공시키며 포효했다. 한 번 찬 슛이 수비수 맞고 나갔지만 팀 동료 마테우스 쿠냐가 다시 준 공을 실수 없이 골로 마무리했다. 울버햄튼에겐 승점 3점 이상의 의미가 있는 승리다. 시즌 초반 굉장히 부진한 출발을 보였던 울버햄튼이다. 하지만 안방에서 이날 전까지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던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에게 첫 패배를 안겼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울버햄튼 신임 사령탑으로 부임된 게리 오닐도 모처럼 신이 났다. 오닐 감독은 맨시티전 승리 후 선수들에게 깜짝 포상 휴가를 부여했다. 주전 경쟁을 뚫고 울버햄튼의 중심 선수로 거듭난 황희찬은 벌써 5번째 골을 넣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4호 골. 리그 득점 순위는 공동 4위다. 황희찬은 모든 골은 의미가 있다. 특히 맨시티전처럼 홈에서 골을 넣으면 정말 기분이 좋다. 무엇보다 쿠냐의 도움이 워낙 훌륭해서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며 골을 넣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뛰었다. 내 득점은 운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시즌 내내 오닐 감독 밑에서 기울인 노력의 결과다. 팀에게 정말 중요한 골이었고 내가 도움이 되어서 기쁘다. 지금 경기력 그대로 쭉 가고 싶다고 밝혔다.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울버햄튼은 프리미어리그 7경기를 치른 현재 2승 1무 4패로 13위에 있다.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뚫기 위해선 8일 열리는 아스톤 빌라전 결과가 중요하다. 정말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물론이고 황희찬 선수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아시안컵을 앞둔 시점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 분데스리거에서는 바이든, 미넨의 김민재 선수가 보험의 아사노, 다쿠마 선수를 철벽 수비로 막아내면서 아사노 선수를 좌절시키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내년 1월에 펼쳐질 아시안컵에서 일본 대표팀을 반드시 꺾어야만 우승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리그에서 일본 선수를 맞닥뜨린다면 반드시 기선제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라운드에서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축구 팬들에게 긴장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활약들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손흥민의 유럽 축구 대회에서의 200번째 골에 대해 부러워하며 그에게 만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오늘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에 손꼽히는 빅클럽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빅매치였고 단팀 모두 4승 2무 0패, 5승 1무 0패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딱히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은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최대 빅매치라고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의 손흥민, 그리고 일본의 엔도 와타로 선수가 벌이는 미니 한일전 경기가 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엔도 와타로 선수는 최근 리버풀로 깍짝이적해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리버풀로 이적 후 주전급 입지는 잡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출전할 때마다 기대 이상의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일본 팬들을 만족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일본 축구 팬들에게도 상당히 기대를 모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비록 손흥민 선수가 69분에 교체 아웃이 되었고 73분에 앤더 와타로 선수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경기는 토트넘 아웃스퍼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고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미니 한일전은 한국이 승리를 거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감탄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리버풀은 2명 퇴장에도 끝까지 잘 버텼지만 자책골은 운이 없었다. 스퍼스는 손흥민을 뺀 것이 빨랐다고 생각한다. 제임스 매디슨도 빼면 공격의 박력이 없어져 버리네. 그리고 심판단. 루이스 디아즈의 옵사이드 판정은 나중에 절대로 설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스퍼스는 거친 플레이도 없었고 이어서 무너뜨리는 대처도 좋았고 역시나 좋은 팀이었다. 다음에는 12대9 말고 11대11 경기를 보고 싶어. 스포츠 팬은 아니지만 히찰리송과 손흥민을 응원하고 싶어진다. 왠지 역시 손흥민이 더 안정적인 느낌은 들어. 골을 넣지 않았을 때도 안정감을 준다곤 할까? 물론 리토마도 그런 차원의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루이스 디아즈 옵사이드 VAR 틀린 거 아니야? 그건 그렇고 손흥민은 나이스 골로 문제는 이 결과 때문에 승점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의 골에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예전의 오심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1점 차로 우승을 놓쳤다. 이번 시즌에도 이걸로 우승을 놓치거나 챔피언스 리그 진출골을 놓치게 되면 심판의 책임은 막중하다. 매디슨 슈패스, 히샬리송 다이렉트 아웃사이드 패스, 손흥민은 리어사이드로 달려가는 원터치 슈팅, 타이밍 코스, 스피드가 모두 퍼펙트했다. 스포츠 훌륭해. 손흥민은 역시 대단하네. 다만 심판이 좋지 않은 것은 너무 아쉬웠다. 손흥민이 리버풀 상대로 황희찬이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같은 할 골이라니 굉장하네. 프리미어 리그 조직위원회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리버풀은 이로 인해 큰 분노를 느끼며 대회의 비전문적인 운영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다. 대회의 불공정한 판정 때문에 리버풀은 더욱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을까? 7장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지? 리버풀은 2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어젯밤 잉글랜드 프로 경기 심판기구 PGMOL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경기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아 스포츠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리버풀은 지난 1일 토트넘과 가진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7라운드 원정 경기서 1대2로 패했다. 2명이나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 속에 당한 시즌 첫 패배, 5승 1무 1패였다. 토트넘이 주장 손흥민이 유럽 진출 후 개인 통산 200호골을 달성하는 기쁨과 무패 행진 5승 2무를 이어가며 2위로 뛰어오른 것과 달리 리버풀은 4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리버풀의 이날 패배에는 오심에 있었다고 인정되면서 더 뼈아팠다. 전반 34분 루이스 디아스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인정됐으나 사실은 온사이드라는 것이 드러났다. 득점 직후 비디오 판정 VAR 중계 화면에는 살라의 패스 시점 때 디아스의 위치가 오프사이드보다는 온사이드에 더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경기 주심은 오프사이드로 판정했다. 리버풀은 결과적으로 1대2로 패해 승점 1점을 날린 셈이 됐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경기 후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른 경기를 본 적이 없다면서 정말 미친 판정이었다고 오프사이드 판정에 분을 사기지 못했다. 경기 후 잉글랜드 프로 경기 심판기구 PGMOL도 공식 성명을 통해 리버풀과 토트넘의 전반전에 심판이 중대한 실수를 했다. 디아스의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VAR이 관여해 득점으로 인정됐어야 했다. 그러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발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VAR 심판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PGMOL은 이 같은 판정이 내려진 과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리버풀은 줄이는 심판들이 받고 있는 압박감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이런 압박감은 VAR의 존재와 시행으로 인해 완화돼야 한다.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후속 개입이 없었다는 점은 불만족스럽다면서 이런 실패가 이미 중대한 인간의 실수로 분류된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 모든 결과는 오직 검토를 통해서만 완전히 투명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리버풀은 이는 향후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한 내용을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모든 클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동시에 그동안 우리는 이용 가능한 옵션의 범위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확대와 해결의 필요성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트넘과 리버풀전 VAR 심판은 데런 잉글랜드와 댄 쿡이었다. 잉글랜드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브렌트포드 경기의 네 번째 심판으로 쿡은 풀럼과 첼시전의 부심으로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PGMOR은 잉글랜드 대신 크레이그 폿은 쿡 대신 에디 스마트가 교체돼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